영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세무사님 옷이 파랗네요. 아, 실내 파란색으로 갖고 왔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한테 얘기 안 하시고요.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저 세무회계 장성의 신용건 세무사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작년보다는 올 한 해 조금 더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리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서 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법이 네. 매년 바뀌는 게 너무 많죠. 맞아요. 매년 바뀌죠, 매년. 생각보다 바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을 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바뀌어봤자 네. 그때 가서 물어보자. 네,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바뀌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가져온 건 한 세 가지예요. 개정이라기보다는 사실 원래 있던 세법이 기한이 좀 연장되거나 아니면은 개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게 무산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상생임대 기한이 2년이 또 연장이 됐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가 중과세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이 유예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관심도가 좀 높았었죠. 이제 상속세, 증여세 그 세율 인하와 이제 상속세 인적 공제를 좀 늘리겠다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였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화두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인데, 요거는 이제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1년 6개월 이상 그걸 유지한 다음에 5% 이상의 증액 요건 등 여러 가지를 맞춰가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 즉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2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더라도 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고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제도예요. 원래 이 상생임대차 계약을 24년도 12월 말까지 맺었어야 돼서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2년 연장을 해서 26년 말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조정 지역에서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보유 요건이 아니라 거주 요건도 추가적으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주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했다라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야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네. 조정 지역이 어딘가요? 지금 날짜 현재 기준으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즉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이 4개 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댓글에 결국엔 부자들 사는 동네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 법령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22년도 초예요. 그 당시에는 서울 전 지역은 마찬가지고 남양주, 화성, 용인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그때는 워낙에 조정 대상 지역이 많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가 여기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내가 비과세를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분 죄송한데 지금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부동산이랑 네. 세무사와의 관계가 밀접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밀접하죠. 사실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렇게 있는 거는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세금이지만 사람들이 사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도 하고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세금은 특히 세무사가 항상 반드시 같이 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요건 짧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 다주택자들한테는 원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 명이 한 가구당 주택을 2개 이상 구매했을 때. 맞아요. 요것도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데 그게 두 채에 해당되는 주택이거나 세 번째에 해당되는 주택을 팔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의 20% 혹은 30% 세율이 중과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팔고 처분하고 이동을 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지금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시켜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중과세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돌아오는 해, 지금 올해가 됐죠.
올해 이제 5월달부로 종료되는 게 원래 원칙이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그거를 또 연장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요건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기재부가 얘기하기 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좀 상황이 정치적인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연장될까?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먼저 했어요. 연장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기재부에서 연장한다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측면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 그 5월이 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집이 한 채도 없는 저로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세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도 많았었던 건데 상속세 관련된 거죠. 상속세 최고세율을 뭐 40%로 인하를 하고 상속세 그 공제에 관련돼 가지고 원래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었던 거를 1인당 5억 원 수준으로 높여가지고 공제액을 확 높여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20,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게 근데 20, 30년 동안은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돼 왔는데 그 법은 그대로 있으니 오히려 뭔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개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게 좀 합치가 돼가지고 지금 사실상 개정될 것처럼 마치 얘기가 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좀 불안정해져가지고 12월 국회에서 아예 의논 토론조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 기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과 다르게 상속세법이 개정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네. 여당 쪽과 야당 쪽이 있잖아요. 네네네. 5천에서 5억으로 올리는 걸 반대한 게 야당 쪽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왜 그러냐면은 당마다 약간의 본인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이거를 손봐갖고 세율을 낮추거나 공제액을 높여갖고 혜택을 준다는 거는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논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낮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예전보다 아파트 가격이나 어떤 부동산 가격도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는 사실 그런 공제의 범위를 좀 합당하게 좀 올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녀 3명이면 5천에서 1억 5천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5억 공제는 해줘요. 자녀 한 명 있어도 5억 공제.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옛날에는 3명이어도 5억밖에 안 됐었는데 10명이 넘어가야 이제 5억 5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5억 공제를 올려버리면은 자녀가 3명이면은 15억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확 달라지는 사담이긴 한데 제가 생각해서는 진정한 그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새우깡이 한 300원, 400원 했었었는데 네. 지금 막 1200원, 1300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지금 했었던 공제 금액과 지금 공제 금액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새우깡은 3, 4배, 4, 5배가 올라가 있는데. 맞아요. 숫자적으로 점점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부자들만 냈던 세금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상속세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세무사님 옷이 파라네요. 아 실내 파란색으로 갖고 왔습니다. 색깔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중간에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아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뭐 장난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네네. 중도를 지킵니다. 아 그럼요. 중도 보수? 이 자식아! 이거 하나 더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다 정치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정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바로 와닿는 거에 대해서 느껴보시면은 약간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해요. 뭐 정치는 정치대로 보는 건데 이게 좀 맞는 건가? 이게 합리적인 건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왔을 때 좀 자기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정치와 세무에 관련된 얘기가 생각보다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국민들한테 바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세금이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나에 따라서 바로 내년도에 내 월급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뀌고 그러니까 민감하게 또 바라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란색 당이 집권했을 때 법이 더 많이 바뀝니까? 아니면 빨간색일 때 법이 더 많이 바뀝니까? 세법이 어떤 법이나 좀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최근에 있었던 걸로 보면은 주택 경기가 워낙에 과열되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막으시려고 조금 세법을 굉장히 여러 번 개정을 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조금 더 개정되고 그런 게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세무사님은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구독자 수 좀 늘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게 좀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부터가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달려볼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뭐 일적으로는 뭐 있으신가요? 직원들 수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좀 빨리 좀 키우는 게 좀 올해는 좀 목표입니다. 일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럼 누굴 찾아줘야 되겠나요? 텍스신입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